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의 두 기둥, QQQ와 SPY를 완벽하게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우리들의 투자 고민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ETF가 우리 투자자의 투자 목표에 더 적합할지,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은퇴 이후 돈 걱정 없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지, 저의 8년 미국 투자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예전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오늘 선택이 우리들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 줄지도 모릅니다.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QQQ와 SPY 미국 주식 대표 ETF, 당신의 선택은? 1. QQQ와 SPY, 그들은 누구인가? ETF의 성격.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개 비금융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즉,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등 혁신을 주도하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주를 이룹니다. 고성장 기업 비중이 높아 시장 상승기에는 S&P 500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장 하락기에는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싶다면 QQQ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SPY는 S&P 500 지수를 추종합니다. 미국 500개 주요 대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기술, 금융,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산업재 등 다양한 섹터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기술주도 포함되지만 이 외에도 JP모건, 존슨앤존슨, 엑슨모빌 등 전통 산업의 강자들도 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미국 경제 전반을 대표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반영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A. 누가 더 많이 벌었을까? 10년, 5년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지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각 ETF의 과거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QQQ의 5년 수익률은 연평균은 약 20% 초반이고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약 17% 후반입니다. SPY의 5년 수익률은 연평균 약 15% 중반이고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약 13%대 초반입니다. 위 수익률은 특정 시점 기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각 ETF 운용사의 공식 데이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두 개를 분석해보면 지난 5년 및 10년 동안 QQQ는 SPY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로 대형 기술주와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QQQ의 주요 구성 종목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3. 배당은 누가 더 많이 줄까? 분배율 비교. ETF의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과 유사합니다. QQQ는 약 0.5% 내외, SPY는 약 1.3% 내외. 분배율은 시장 상황 및 ETF 운용사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SPY가 QQQ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배율을 보입니다. SPY는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성숙기에 접어들어 꾸준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QQQ는 성장주 비중이 높아 기업 이익을 재투자하는 경향이 강해 분배율이 낮은 편입니다. 배당 수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에게는 SPY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4. 운용 보수는 누가 더 쌀까? 보수율은 ETF를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QQQ는 0.20%, SPY는 0.09%입니다. SPY의 보수율이 QQQ보다 더 낮습니다. SPY는 S&P 500이라는 광범위하고 표준화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QQQ는 나스닥 100이라는 특정 섹터에 집중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운용에 드는 비용이 SPY보다 약간 높습니다. 장기 투자 시 낮은 보수율은 복리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현명한 투자 전략은? 미래 투자 전략 분석. 자, 그럼 이 두 ETF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QQQ에 적합한 투자자 및 전략. 미래 성장 동력 투자자, 혁신 기술과 고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투자자라면 QQQ가 적합합니다. AI, 클라우드,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높은 변동성 감내 가능으로 보면 시장의 변동성을 즐기거나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좋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조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며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고점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측면에서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QQQ가 차지하는 비중을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비중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SPY에 적합한 투자자 및 전략. SPY는 시장 전체 수익률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반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시장 평균 수익률에 만족하며 안정적인 우상향을 기대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낮은 변동성 선호로 시장의 큰 변동성을 원치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SPY는 미국 자본주의의 힘을 믿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꾸준한 적립식 투자는 시장 타이밍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분배금으로 보면 SPY의 분배금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장기적인 부의 축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최종 투자 조언 병행 투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두 ETF를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적절히 병행 투자하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성장 안정면에서 보면 QQQ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면서 SPY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분산 효과를 높이는 것이죠. 비중 조절면에서 보면 젊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QQQ 비중을 높이고 은퇴를 앞두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면 SPY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 경제 상황이나 특정 섹터의 과열 침체 시기에 맞춰 주기적으로 QQQ와 SPY의 비중을 리밸런싱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수익률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QQQ와 SPY 두 ETF 모두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 그리고 투자 기간에 맞춰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QQQ 40%, SPY는 60% 정도로 맞춰 투자할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공부한 정보가 우리들의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공부한 S&P 500의 대표인 SPY와 쌍벽을 이루는 VOO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미리 작성한 유언장에서 언급된 ETF가 바로 VOO죠. 그가 왜 유언장에서 언급했는지 그 이유와 함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우리 투자자에게 아주 유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요즘 새롭게 미국 투자를 시작한 젊은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8년 전 미국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지금처럼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주변에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아 스스로 공부하며 투자했던 시기입니다. 저의 이 영상 하나가 지금 투자를 시작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 진입하는 세대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은퇴머니톡이었습니다.